옛날 옛적 한국의 장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동화처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고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곳을 지키는지 알지 못했다. 정원은 마법처럼 사계절 내내 푸르고 싱그러웠으며 다양한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정원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년 중 단 하루, 봄이 가장 화사한 날에만 정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해의 행운아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정원 안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먹으면 평생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해의 봄,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녀 수미는 자라면서 이 전설을 듣고 어릴 때부터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원의 위치를 찾아다닌 그녀는 마침내 그 해의 봄 가장 화사한 날에 정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정원은 행운의 날이 다가오면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며 작은 노랫소리로 수민을 인도했다. 그렇게 수민은 정원의 문 앞에 도달했지만 그녀는 약간의 주저함을 느꼈다. 정말로 정원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문은 마치 수민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서히 열렸다. 정원 안은 실제로 마법과도 같은 세계였다. 수민은 자신이 걸어다니던 땅이 쿠션 같다는 것을 느꼈고 꽃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곳에서 수민은 3명의 노파를 만났다. 그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녀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노파는 평온의 꽃을, 두 번째 노파는 지혜의 꽃을, 세 번째 노파는 마음의 용기를 상징하는 꽃을 들고 있었다. 수민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꽃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세 번째 노파가 건넨 용기의 꽃을 선택했다. 그녀는 정원을 떠나기 전 노파들이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수민은 이후 마을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민이 그 선택을 한 그 해의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와 행복을 얻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행운이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라 믿었다. 해마다 봄에는 그 정원의 이야기가 마을의 대화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수민이 가져온 용기가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이야기되었다. 수십 년 후 수민은 나이가 들어 노파가 되었고 그녀의 옆에는 다른 젊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에게 정원의 비밀을 전해주며 그녀는 말하였다. 비밀의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얻은 교훈이지. 소녀는 수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나중에 그녀 역시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갔다. 장성이 비밀 정원은 여전히 마법 같은 곳으로 남아있었고 매년 봄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며 전설로서 전해 내려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진주 지역에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의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곳 사람들은 마을을 달빛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름달이 뜬 밤이면 진주마을의 산속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달빛이 찬란히 비춰오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주마을의 정중앙에 위치한 달빛 연못은 이 신비한 달빛의 비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달빛이 비추는 날이면 너도 나도 그곳에 모여들어 자신의 소원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에 따르면 보름달의 달빛이 연못에 닿으면 그 달빛이 환하게 퍼져나가면서 인근 산과 강, 들판에 마법 같은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재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항상 진주 마을의 전설을 믿고 그 신비를 찾아 나서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자주 그에게 달빛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재훈은 매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신비로운 달빛의 비밀을 풀어보겠다는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보름달이 뜨는 어느 날 밤 재훈은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오솔길을 통해 달빛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중 그는 갑자기 자그마한 빛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속 요정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을 따라 걷다 보니 그는 마침내 달빛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달빛의 신비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은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그 빛은 차츰 마을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을의 들과 산, 숲속 구석구석을 비추며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진주 마을 사람들은 달빛이 비출 때마다 그 신비로운 광경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설이 전해주는 신비로움과 함께 희망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재호는 달빛의 신비를 찾아내고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를 후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진주 마을은 그 이후로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간직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진주의 달빛은 여전히 그 마을을 비춰주고 있으며 그 빛은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재훈과 같은 누군가가 다시 한번 그 빛을 따라 새로운 모험을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천마라 불리는 신비로운 말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은 순백의 몸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품은 듯한 눈을 가진 존재로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천마가 처음 이 땅에 내려온 날 영천의 하늘은 어둠을 걷어낸 듯 밝았고 별들은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천마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숭배했으며 천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전해졌다. 영천 마을에는 지혜롭고 착한 소녀가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천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은 집 근처 숲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천마였다. 하늘은 천마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다. 천마는 자신의 앞에 선 소녀의 마음속 순수함을 보고 그녀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능력을 잠시나마 허락했다. 안녕, 인간의 아이여. 천마의 목소리는 잔잔한 강물처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천마라네. 이곳 영천에서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했지. 하지만 내가 가진 이 힘은 늘 그렇게 머무를 수만은 없게 하네. 하늘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마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하네.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나도 이 마을을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네. 그래서 영천의 하늘에 나의 흔적을 남기려 하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천마는 정중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천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하늘은 천마와 함께 영천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랐다. 천마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하늘에 은한 빛의 줄기를 남기며 천마는 점차 자신의 모습이 별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늘은 그 광경을 가슴에 새기며 천마와의 작별을 준비했다. 마침내 천마가 완전히 사라지자 별들은 더욱더 빛나며 영천을 비추었다. 그날 이후로 영천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자리가 하나 생겼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마자리라고 불렀다. 하늘은 매일 밤 천마자리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천마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영천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날의 별빛은 여전히 영천을 비추며 마을 사람들에게 천마가 남긴 사랑과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천마는 그곳에 머물며 은은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에는 신비한 푸른 바다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곳에는 밤이 되면 바다 전체가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전설이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그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부안 마을에는 용감하고 친절한 소년 수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도움을 주며 그 덕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친구였다. 농사철이 되면 어르신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돕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마을의 길을 고쳐놓기도 했다. 어느 날 수환은
우연히 부안의 신비한 푸른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힘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깨어나는 이른 새벽 수아는 배낭을 싸고 바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마을 주민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그를 배웅했다. 수아는 마을 어귀를 지나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해안가에 도착했다. 낮에는 평범한 바다처럼 보였지만 그는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바닷가에서 하루를 보냈다. 밤이 되자 바다는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찬란한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 장관의 넋을 잃고 바다로 다가갔다. 그 순간 바닷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감한 소년이여, 너의 착한 마음에 이 바다에 힘을 선물하리라. 그대의 손길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라.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고 바다는 그를 포근히 감싸 안았다. 다시 바닷가로 돌아온 수아는 이제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변화된 것 같았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러 차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이웃마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먼 길을 찾아와 그를 만났고 수아는 마을의 보배가 되었다. 부안의 푸른 바다는 그 이후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전설을 낳았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약속받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설은 수환의 이야기였다. 그의 용기와 선행이 만들어낸 푸른 바다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부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